안녕하십니까. 패스판더넷 공동대표 강재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이시고요. 가인지 캠퍼스 경영 벙커 9월 MBA 마케팅 특강입니다. 사업 성장과 성공을 위한 프로덕트 마켓 핏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나 어저께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와 그 다음에 어저께의 요약만 일부 이야기하고서 바로 오늘 2일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1년에 한 500회 정도씩 스타트업이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사업 아이템 컨설팅이라든가 멘토링 혹은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철저히 현업 출신입니다. 현업이라 함은 계속 가방 끈이긴 스타일은 아니고요. 전문 컨설턴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했을 때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업으로서만 계속 불렀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 2일차 수업도 마찬가지인 게요.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팔리지 않는 이유라고 제가 5월 초에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잠깐 빨간 딱지 붙었다가 지금 꾸준히 팔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책에서 제가 담지 못했던 거기서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기획 방향이라든가 그 출간 일정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한 부분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고요. 주로 어저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덕트 마켓 핏을 실제 사업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만 거의 풀고 있습니다. 이 책 읽으시고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는 2일차 하고 있고요. 어저께는 시장을 따를 것인가, 시장이 오게 만들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Q&A도 꽤 활발하게 해주셔서 많은 같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오늘은 시장 변화에 맞춰 적응하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즉, 어저께 나왔던 얘기에서 조금 더 규모가 좁혀진 이야기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저께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1일차 리뷰를 하고서 바로 2일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따를 것인가, 시장이 오게 만들 것인가? 여기서의 핵심은요. 고객과 시장의 공략이 어려운 이유는 시간축, 즉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시장이 같이 움직여 가는데 그때 움직인다는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커졌다 작아졌다 시장의 중심축이 바뀌었다 하는 유기체 같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한 말씀 더 덧붙이게 되면은 그 어려운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그쵸,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 전략과 계획을 짜시거나 마케팅 전략이나 계획을 짜실 때 현재 시점의 고객의 니즈와 시장의 상황 분석을 하신 다음에 제품 서비스를 내놓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시간축을 생각하면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셔야 되는데 혹은 사업 아이템을 설계하셔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잘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즉 프로덕트 마켓 핏이 연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 잘 안 팔리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걸 맞추면 잘 팔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렌드와 시장과 그리고 고객, 사업 아이템의 관계에 대해서 좀 풀었었습니다. 트렌드를 읽고 사업할 시장을 찾으시는 거고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시간축에 계속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시장 사이즈가 작으면 사업이든 신제품, 신규 서비스든 여러분이 작은 규모로 창업을 해서 움직이실 게 아닌 이상 시장이 작으면 들어갔을 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트렌드를 보고 어느 시장에 갈 것이냐 먼저 찾으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해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미래의 시점에서 이렇게 될 거고 시장 사이즈도 꽤 될 거니까 이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물건을 팔고 돈을 벌자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 아이템을 찾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고객을 보고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고객의 니즈가 시작점은 맞아요. 그리고 고객 니즈를 시작점으로 고객의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거 앞부분은 맞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죠? 요즘 대부분 나오는 제품 서비스들은요, 소위 있으면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되게 창업가분들이든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혹은 담당자분들은
이게 없었기 때문에 새로 나와서 되게 잘 팔릴 거야 라는 착각을 많이 하시지만 동일한 효용이나 가치를 주는 대체제가 지금 대부분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마음과는 달리 고객 입장에서는 네, 있으면 좋은 제품일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 문제 해결, 그 다음에 키바잉 팩터, 즉 지갑을 열 만큼 매력적인 포인트 하나까지 더해져서 그거를 사업 아이템 혹은 신제품, 신서비스, 신사업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보고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시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저께 리뷰. 네, 시장에 맞춰서 사업 아이템을 찾아가는 게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많이 쓰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을 만들어내는, 즉 판을 깔고 룰 세팅하고 판을 까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주로 그 방법보다는 그쵸, 시장에 맞춰 쫓아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했었고요. 그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꾸 먼저 우리가 혁신적인 제품, 먼저 괜찮은 제품 내자고 판단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네, 언제, 즉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시장이 열렸을 때 그 시점에 정확한 타이밍에 그들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내놓는다라고 생각을 전환시켜야지 네, 제품과 서비스가 팔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저께 진행했었던 네, 1일차에 대한 요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2일차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장 변화에 맞춰 적응하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즉 2일차의 주된 특강 내용입니다. PMF, 어저께서도 계속 강조해서 네, 지금 이미 피가 철철 흐르실 거예요. 프로덕트 마켓 핏 엄청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PMF, 즉 프로덕트 마켓 핏이 시장 변화에 맞춰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트렌드, 시장, 고객에 맞춰서 어떤 형태로 프로덕트 마켓을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케이스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온라인 강연이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의 매운맛 강연이 아니라서 모든 사례를 다 펼쳐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 커리어 패스, 즉 제 이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저는 이제 갖고 온 케이스가 대부분 뭐 책이라든가 읽고 갖고 온 것보다는 실제 육성했었던 것 갖고 했던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다 밝힐 수는 없는 게 있거든요. 특히 고객사의 대기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픈 가능한 선까지에서는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트렌드 시장 고객이라고 제가 그 편의상 나눠는 놨지만 저게 동시에 적용되거나 일부만 적용되거나 뭐 2개 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트렌드와 시장에 동시에 맞춰져 가지고 프로덕트 마켓이 찾아지거나 아니면 시장과 고객 직접 찾아주는 게 또 동일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연, 특히 교육 목적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이거를 되게 또렷하게 나눠 놨어요. 그래서 동일 케이스가 다르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감안을 해주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에 맞춰가는 프로덕트 마켓 핏이에요. 일단 시장에 맞추기 전에 전체 트렌드 흐름에 대해서 맞춰놓으면은 프로덕트 마켓 핏을 맞춰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 틀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마다 항상 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트렌드가 뭐고 유행이 뭔가. 재밌는 거는 트렌드를 그쵸? 사전에서 찾아서 보시면 유행입니다, 어차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르게 쓰이죠. 유행은 왠지 좀 빨리빨리 변하는 거. 트렌드는 네, 좀 지속 가능하게 그 흐름이 이어지는 거를 많이 의미를 합니다. 오늘 트렌드 강연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유행은 짧고 트렌드는 길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행은 질린다. 질려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간,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안 쓴다. 트렌드는 네, 비교적 유행보다 훨씬 더 긴 기간 지속된다. 그리고 창업이라든가 장사에서 단기간 내 돈 버는 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장사라도 길게 하시려면은 그쵸, 유행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행과 트렌드 여전히 헷갈린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요 예시를 들게요. 이미 옛날 예시지만 옛날 예시와 최근 예시 좀 섞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대왕 카스테라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그 흑당인가요? 그 흑설탕, 흑설탕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흑당과 다르다고 항상 강조하지만
흑설탕과 사실상 맛이 거의 비슷한 네, 그 음료수 지금 길거리에 어떻죠?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유행이에요. 즉 그걸 갖고 사업하겠다 오셨던 분들은 다 망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대신 안 망한 곳들은 있어요. 그 어저께 수업 첫 번째 강연 때 말씀드렸듯이 그 대세를 만들어내는 거는 다 시장을 만들어내는 건 다 뒤에서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고 네 어떤 유행 아이템을 갖고 올까 그래서 그걸 원재료로 공급을 할까 그래서 그걸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풀까 혹은 유행이 시작되자마자 예상을 미리 해서 먼저 들어왔던 첫 번째 장사하셨던 분들만 돈 벌어요. 첫 번째 장사하셨던 분을 포함해서 넓은 광의로 이 룰 세팅을 한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럼 그분의 사업 아이템은 뭔 거죠? 네, 유행할 걸 미리 예측을 해서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시기적절히 공급하는 게 그분의 사업 모델입니다. 대왕 카스테라를 하는 게 사업 모델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분들은 계속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오십니다. 지금은 어떤 아이템이 유행이죠? 그 결로 했을 때 탕후루 과일을 네, 설탕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드셔보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걔가 지금 대세예요. 얜 유행이라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작되고 사람들한테 언급되기 시작했지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형태대로 갖고 들어와서 만든 거예요. 그 유행을 사업 아이템으로 만드시는 것 자체가 사업 아이템이신 분들이 하신 겁니다. 이러면 트렌드와 유행에 대해서 좀 구분이 되시죠? 하지만 저는 지금 트렌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프로덕트 마켓핏이라는 케이스. 네. 지금 큰 케이스를 좀 갖고 왔는데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제 소개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업 대상으로 사례 벤처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오픈 이노베이션도 하고 있고 사내 신사업 혹은 신제품 신서비스 개발하는 부분도 저희가 담당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 D사의 케이스를 갖고 왔습니다. 상세하게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해를 돕는 선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완의 문제 정도로. 안티에이징에 대해서는 지금 대세라는 거는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트렌드죠. 늙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뜬 게 어떤 거죠? 아이템들이? 항산화가 떴습니다. 네, 세포를 빨리빨리 새로 교체하면서 산소를 해줘야지만 우리 세포가 건강할 거고 뇌물 건강할 거야. 근데 그게 늙는 걸 많이 막아준대가 핵심 테마였어요. 근데 그 트렌드가 살짝 더 정교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그 표현을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줬어요. 항산화가 아니라 항노화. 즉, 안티에이징을 직접적으로 번역한 단어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기능이 있다면은. 즉, D사 같은 경우에, 설명에 나와 있는 D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안티에이징의 흐름에 맞춰서 현재 해외에서 이미 혹은 우리나라의 가장 트렌드 리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얼리 어댑터는 막 기계에 막 젊은 친구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소비 시장은 젊어서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트렌드예요. 돈이 되는 시장은. 즉 강남에 돈 많은 분들이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어저께 1일차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외모가 더 괜찮아지기 위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적으로 정식 제품 아니지만 직구를 해서 먹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꽤 커지고 있었어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 성분을 가지고 항노화라고 정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분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고 그 성분을 개발해서 지금은 강남의 일부 돈 많은 분들이 쓰고 있지만 먹고 있지만 모든 제품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밑으로 퍼집니다. 이 시장이 5에서 6년 뒤에 열릴 거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성분을 개발하고 있어요. B2C로 팔 제품들까지 설계를 해서. 이해되시죠? 이 트렌드의 흐름에 하에서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다면 사업은 이 열릴 타임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리고 위에 있는 케이스는 스타트업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6개월 정도 장기 육성했던 팀이고요. 아이템은 심플합니다. 필름지예요, 필름. 필름인데 어떤 필름이냐면요. 햇빛서부터 이런 광원들의 열을 밖으로 튕겨내주고 이 필름 안에 있던 열도 밖으로 방출해 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상상을 해보시면은 저 필름 안에 있으면 네, 뭐 갑자기 에어컨 같은 것처럼 뭐 35도가 막 뭐 20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3도에서 5도 정도까지 해서 열기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 필름 기술을 갖고 있는 네, 스타트업입니다. 그 원천 기술도 같이 갖고 있어요. 이 팀이 저한테 왔을 때 처음에 이걸 어디다 파실 거예요? 여쭤봤을 때 참고로 그거를 개발하시는 그 기술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네, 시장 쪽 전문가는 아니셨고요. 다들 이제 진짜 엔지니어스러우셨어요. 네, 갖고 있던 아이템이 요 기술을 갖고 냉동 탑차라든가 냉장 탑차에 냉동 냉장 탑차에 겉을 네, 얘로 이제 도포하고 그 다음에 더 씌워서 열 효율을 높여주겠습니다 라는 걸 갖고 오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살짝 번외로 흐르면 그 아이템의 매력도 저 계속 까먹으면 안 됩니다. 시장 자체의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냉동 탑차와 냉장 탑차가 몇 대나 있겠습니까? 그걸 또 다 도포를 해야 되고 대기업에 속해 있는 거 아닌 이상에서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자가 특이한 게 네, 보통 승용 말고 상용차, 즉 목적성으로 B2B로 쓰는 즉 자동차라든가 기계로 돈을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네, 지입차주가 많으세요. 1인 네, 사장님이신 거죠.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타시는 고속버스도 지입차주가 많으세요. 그 차는 그 운전하시는 분 거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특이한 시장이에요. 즉 이것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수백만 원 들어가지고 이거를 다 바꾼다? 일단 차 대수도 적은데 바꿀 확률까지 따지면 얘 시장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작은 겁니다. 고객 니즈, 그 다음에 사회적 명분, 친환경이죠. 열을 들쓰고 에너지 저태성이 만드니까. 그리고 고객의 문제와 해결까지 따지면 얘는 완벽한데 시장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같이 이제 네, 그 작업을 하면서 바꿔놓은 게 있어요. 트렌드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제 얘를 어디다가 쓸까? 즉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시도를 같이 했습니다. 뭐로 바꿨을 것 같으세요? 일단 트렌드로 따지게 되면요. 네, 당연히 ESG 트렌드입니다. 저도 ESG라는 게 되게 두리뭉실한 표현이고 마지막에 특히 G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사람들이 쓰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친환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얘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니까 ESG라는 표현을 쓰긴 쓰겠습니다만 ESG가 지금 대세인 건 맞아요. 친환경으로 이거를 축소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에너지를 회사들마다 줄여야 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게 골칫거리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인베업을 하는 기업들까지 따지게 되면 더 넓어지게 되죠.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제가 인베업까지 언급을 한 이유를 어디다 썼을 것 같으세요? 네. 상업용 건물 유리에 쓰는 걸로 프로덕트 마켓핏을 더 좀 바꿨어요. 즉 자동차에 적용하는 상용차에 적용하는 거 계속 유지는 하고 근데 시장 작죠. 활용도에 있어서는 이제 넓혀주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걸 승용으로까지도 갖고 그래서 H사의 오픈유전 프로그램도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렇게 해도 이거를 가장 크게 많이 쓰고 계속 쓸 수 있는 데가 어딜까를 봤을 때는 건물인 거죠. 네. 상업용 건물. 100% 상업용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업용 건물이 요즘 겉에 유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되게 드라마틱하게 네,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큰 건물의 유리들이 이 필름을 입혀져 있었을 경우에 실내 온도를 2, 3도만 낮춘다고 해도 1년 단위로 따지게 되면 몇 천만에서 몇억 이상이 네, 연료비가 붙습니다. 즉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돈 버네. 물론 이 원가가 네, 아주 높지 않다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 고민해가지고 우리 같이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리고 환경 친환경적이죠. 아무래도 에너지 덜 쓰니까. 대신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걸 그렇다고 친환경 ESG 아이템입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가 실제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이니까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 네, 작년 올해 계속 그 건설사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네, 실제 이게 얼마나 건물에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은 거를 계속 네, 상용화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특히 스타트업 쪽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보통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
어떤 유행 트렌드의 키워드를 갖고서 자꾸 그걸 사업 아이템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ESG면은 뭐 친환경이고요. 저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이게 사업 모델이라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 트렌드만 적용을 시키고 철저히 영리로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트렌드에 맞춰가는 PMF가 또 있습니다. 왼쪽 게 뭘까요? 네, 글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네, 여기 팀들도 제가 이제 육성을 쓰는 팀들인데, 반영구. 표현을 되게 우아하게 했지만, 네, 문신이에요, 문신. 네, 문신. 제가 팔에 문신이 있는데 이게 그 한 건 아니고, 보통 문신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겁니다. 전 문신 없습니다, 참고로. 네, 하고 싶은데 실제로 빨리 느낀 스타일이라가지고, 문신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지금 안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여전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완전 번외기였고요. 문신 아이템이에요. 네,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문신액, 문신 바늘, 이것처럼 문신 기계, 그 다음에 하다못해 네, 타투이스트라고 그러죠. 문신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같이 갖고 있어요. 네, 거의 토탈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저 기계까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문신하게 되면은 문신 시장은 어차피 매니아들만 하는 시장 아니야? 그 매니아들만 해도 어차피 시장이 작진 않겠지만 신사업으로서 도전하기에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쵸 이미 제한된 사람들이 쓰고 있고 젊은 친구들이 요즘 워낙 문신들 많이 하고 하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이 될까? 젊은 친구들 많이 하고 다녀도 어차피 그 명수가 10명 중에 한두 명, 두세 명이라면 그리고 문신을 계속 주이면 새로 얹을 수는 없죠. 네. 문신은 재구매 개념이 딴 살에다 더하는 거예요. 제약이 생긴다고요.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된 시장이고. 힌트를 얻으셨을 겁니다. 네, 저 기계의 목적은요. 사람들이 내 자신의 외모에 대해 꾸미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문신도 한 가지의 방법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나이대에 상관없이 윗 나이대까지 세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을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제품입니다. 무슨 말일까? 아직도 헷갈리시죠? 이 말씀 드리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몇 년 전서부터 그 변화를 봤거든요. 네, 저는 직업상 어쩌서 사람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어느 순간에 짱구처럼 돼서 오신 분이 되게 많으세요. 네, 눈썹이 너무 시커매가지고 물론 2, 3주, 한 달, 두 달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새까마신 거예요. 다 굵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업병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젊은 사람들이 내 외모에 대해 한 번 더 꾸미기 위해서 좀 하시다가 혹은 여자분들이 또 아주머니들 중심으로 눈썹 문신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게 중년 아저씨들까지 오기 시작했구나. 상황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만들었던 문신, 알고 있는 문신은 네, 기존의 몸을 장식하는 문신인 거고 내 미용적인 목적에서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문신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머리털, 내가 갖고 있는 눈썹 얘네들을 더 잘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미용 목적으로 가는 문신들이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눈썹을 건드리기 시작했으면 진짜 큰 시장은 어딜까요? 네, 머리. 흑채 대신에 네, 저도 중년이라서 머리숱도 별로 없고 그렇긴 한데 네, 빈 영역을 흑채를 뿌려가지고 가리는 게 아니라 문신으로 가리는 겁니다. 흑채랑 똑같은 효과가 있겠죠? 눈썹이랑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저 기계는 눈썹도 가능하지만 메인은 머리 문신을 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그림 그리는 거와 달라요. 내 외모에 대해 더 돋보이고 늙어 보이면 안 되고 더 진짜 소위 저희끼리 그 얘기 하거든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은 저희 세대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일하고 살아야 되는 세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외모의 경쟁력, 건강뿐이 아니라 외모에 대한 경쟁력도 꽤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가꾸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남자들 화장품서도 지금 뷰티 완전 떴습니다. 그때 이제 머리서부터 빈 영역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하고 싶다. 문신으로. 매번 흑채 뿌리는 거 대신에.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문신은 소위 반영구라는 표현을 굳이 써서 부드럽게 표현한 건데 문신이란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 스타트업이 기계를 만든 거는 머리에 문신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전문 타투이스트가 아니래도 네, 일반인까지는 좀 오버긴 하지만 네, 미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온라인 교육 정도 받으면은 머리 문신이나 눈썹 문신 정도 할 수 있게끔 편하게 만들어준 기계입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저 기계가 나왔고 네, 앞으로 더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랑 함께한 작년에 6개월 동안에 이미 네, 해외에서는 반응이 와서 네, 뭐 독일서부터 동남아서부터 중국까지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트렌드, 어떤 대세적 흐름에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시장과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얘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쓸 거야. 시장 분석을 진짜 빡세게 깊게 안 하더라도 그런 아이템들, 좀 전에 지금 2개 예시들었던 건 시장이 엄청 크게 예상될 수밖에 없죠. 굳이 계산 안 해봐도. 그럴 때는 일단 트렌드 믿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제는 시장에 맞춰서 가는 프로덕트 마켓 핏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네. 브라운백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안 하나 싶으시겠지만 어저께 들으셨던 분들은 네, 브라운백 얘기 제가 깊게 했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어저께 네, 특강 내용도 네, 들어가서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무신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에 맞춰서 가장 변신을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곳이 저는 네, 무신사라고 생각을 해요. 무신사의 포션이 애매하긴 하지만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스타트업 쪽으로도 포션이 돼서 스타트업의 거의 맞짱꼴이죠. 뭐 배민과 더불어서.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무신사의 그 스타트에 대해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아시면서도 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무신사가 뭐의 약자죠? 네, 무진장 신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약자입니다. 물론 지금은 고유명사라고 바빠 우기고 있지만 참고로 20여 년 전에 커뮤니티로 컸던 회사, 커뮤니티로 네, 나온 게 무신사예요. 즉 내가 신발 매니아들이 내가 산 신발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진 올리던 곳입니다. 그냥 요즘 다른 표현을 하면 그냥 네이버 뭐 커뮤니티, 카페 생각하시면 돼요. 뭐 페이스북 그룹이라든가 거기에 내 신발 자랑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신발, 특히 신발을 모으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떤 성향을 갖고 있죠? 스트릿 패션 쪽 계열이 많습니다. 네, 명품의 그 구두, 여성 구두를 모으는 분들이 와가지고 올리는 케이스는 확률상 적죠. 그래서 점점 더 커뮤니티가 스트릿 패션 쪽을 전체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장 얘기하는데 왜 거기까지 갔지? 너무 거기가 멀죠? 지금 단계까지는 아직까지 돈을 못 버는 단계입니다. 커뮤니티니까. 요즘 커뮤니티 엄청 유행하는데 커뮤니티는 절대 돈 못 벌어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돈이 전환이 안 됩니다. 오늘 그 수업은 아니니까 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네.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인지상정은. 돈을 벌고 싶죠. 그래서 무신사가 그 당시에 분위기상, 트렌드나 시장상에서 꽤 나쁘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 아이템에 도전했을까요? 그 당시 한창 유행을 하던 2000년대 중후반입니다. 유행하던 패션 잡지에 네, 발을 들여요. 말 되죠? 엄청나게 많은 매니아들이 모여있고 사진도 엄청나게 많고 패션에 대한 이야기와 인사이트가 다 커뮤니티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면 네, 종이 잡지로 만들어내서 많이 팔 것인가? 그렇게 되면 광고 수입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규모가 커지죠. 진짜 이제 커뮤니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검증됐던 거는 그 당시를 떠올려 보시게 되면요, 2000년대에 한창 잡지의 전성기였습니다. 여성 잡지, 남성 잡지서부터 뭐 나이대 잡지, 뭐 일본서부터 뭐 다 유행 들어왔죠. 그거 보고서들 많이 웃고 끝났어요. 지금같이 이제 온라인 쪽으로 해서 그런 정보들이 많지 않았을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실패했어요. 제가 여기서 시장에 맞춰가는 프로덕트 마켓핏이라는 예시로서는 정확하게 맞아요. 잘 한 거예요. 커뮤니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사업적인 건 실패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하이레벨 수업이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지까지 건드려주고 다시 일로 돌아올게요. 변신한 시도 자체는 정확한 사업 전략, 마케팅 전략적 판단이었지만 잡지 사업, 출판 사업을 너무 가볍게, 나이브하게 봤어요. 제가 오늘 그 수업은 아니지만 항상 강조하는 건요, 산업과 시장의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각 아이템별로 속해져 있는 시장과 산업에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안 돼주면은 사업 아이템은 안 돌아갑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걔가 기본적으로 깔려주고 80점 이상 돼야 나머지를 얹었을 때, 즉
플러스 알파가 던져졌을 때 사업이 성장하고 커지는 거예요. 도서시장, 잡지시장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핵심은 네, 본질적인 부분은 판매만 따지면은 네, 일단 극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예시니까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지와 표지 사진 누가 나왔는지 혹은 표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와 목차와 이걸로 팔리는데 정말 콘텐츠로 승부를 거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지금 이게 어찌 보면 하나의 온라인 콘텐츠이긴 하지만 콘텐츠의 매력, 즉 제가 말하는 게 제 콘텐츠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콘텐츠가 아무리 좋고 나쁘든 간에 좋으면 성공하기 올라가긴 하겠지만 콘텐츠가 좋다고 많이 팔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바닥에서 돌아가는 로직은 일단 메신저가 유명하거나 신뢰도가 있거나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메신저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잡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표지와 목차를 극단적으로 맡은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있죠? 그쵸? 온라인상에서는 절대 경험을 쌓지 못했던 커뮤니티 할 때는 재고 문제. 더군다나 잡지면은 월 1회 발행한다고 해도 매월 모든 잡지를 다 팔아 제껴야지만 벌어갈 수 있는 사업인데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린 컨텐츠가 좋으니까 팔릴 거야 하고 나이하게 접근했다가 대차게 망한 거죠. 그리고서 결론을 내립니다. 잡지 접고 그래 그럼 이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그래, 물건을 팔자. 제가 아까 커뮤니티가 절대 사업 아이템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금 네가 말하는 거 다르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재밌는 거는 이 커뮤니티 자체를 마케팅의 대상이자 마케팅의 툴로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럼 뭐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뛰쳐나가요. 순수성이 사라지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1차 타겟은 맞긴 맞지만 커머스 기능과 커뮤니티를 계속 완전 나눠서 움직였어요. 무신사는. 그게 성공 포인트였던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고 있는 여기서 커뮤니티의 이 짱이 회사들 만들어서 옷도 팔고 있네? 한번 가볼까? 그런 거지. 커뮤니티 사람들한테 대표가 우리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사세요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대부분 그렇게 다 망한 거예요. 그게 네, 무신사의 변신입니다. 온라인 커머스가 커질 거를 예상이 된 상황에서 그래 우리 지금 이 사람들이 또 다 데이터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패션은 중요한 게 흐름이자 그 유행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상황에 잡지랑은 전혀 다른 실제 옷을 파는 커머스로 간 거죠. 근데 무신사 스탠다드 정도 나오기 전까지는 그쵸 잘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한 거예요. 이런 옷들이 뜰 거야. 즉 내가 직접 만들고 재고 관리까지는 안 하더라도 외부에 그 사람들 끌어들여서 잘 팔릴 만한 제품을 머천다이징, 즉 온라인 커머스의 핵심은 머천다이징인데 그걸 이제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있는 거죠. 드디어 커뮤니티에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무신사가 커머스로 해서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덩치가 어마어마해졌지만. 즉 정리하면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무신사는 계속 변신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직 나온 결론은 아니지만 네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예측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결과론적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네. 감히 그럼 무신사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한번 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즉 스트릿 패션과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이미 포지션이 됐어요. 근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죠. 뭘까요? 작년에 잠깐 유행을 했는데 그 밈서부터 뿌려져가지고 무신사스럽단 말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룩앤필이 무신사. 즉 여러분들 익숙한 브랜드로 치환해서 말씀드리면 유니클로 떠오르시면 돼요. 유니클로를 입고 다닐 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평행범하잖아요. 대신 튀는 건 아니고 무신사 스탠다드 마찬가지입니다. 무신사 스타일이 생겨버렸어요. 즉 더 이상 무신사는 쿨한 스트릿 패션의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신사 그 이미지 이름은 어떻게 되죠? 그쵸, 수많은 패션 온라인 커머스든 패션 업체들과의 차별점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무신사는 아마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는 원래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깊게 사업의 성장은 조금 더 처지더라도 아이덴티티를 지켜가지고 조금 더 힙하고 엣지 있게 바꾸느냐, 혹은 우리는 이미 대중들의 선택을 받고 대중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아예 이쪽 색깔은 좀 약해지고 혹은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다른 브랜드를 쪼개나는 있더라도 우리는 아예 유니클로처럼 대중으로 가자. 둘 중 하나가 선택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역시나 이것도 그쵸, 시장을 쫓아가는 방식입니다.
네, 시장을 쫓아가는 또 다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짓겠습니다. 제가 여기도 저희가 육성을 했었던 스타트업이고요. 네, 툰스퀘어라는 곳과 그 다음에 라이언로켓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미 생성의 AI라든가 그쪽 아시는 분들 아실 거고요. 툰스퀘어의 핵심 아이템은 네, 텍스트를 웹툰으로 바꿔주는 소위 C랩 출신의 굉장히 잘 나가는 스타트업입니다. 지금도 자리 잡고 있어요. 많이 고생들 하셨지만. 라이언로켓은 네, 소위 내 음성을 연예인이든 다른 셀럽 음성으로 전환시키는, 즉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볼 때마다 목소리를 바꿔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네. 물론 지금은 이미지와 영상까지 전환시키는 기술까지 확보했고요. 근데 이걸 왜 갖고 왔느냐? 둘 다 프로덕트 마켓 핏에 찾아가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툰스퀘어는요, 텍스트를 네, 웹툰으로 바꿔준다. 즉 모든 국민들이 웹툰 작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비전을 갖고 탄생한 회사인데, 모든 네, 국민들이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계속 하고 고도화되고 거기다 끝에 오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자연스럽진 않아요. 당연히. 상황 이해되시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현재로서의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하고 계시지만, 노력해서 극복하고 계시지만, 즉 버티는 만큼 시장이 안 열려주는 거예요. 라이언로켓은 네, 생성의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이 나오고 아이템들이 나왔어요. 가장 흔하게 입안에서 나왔던 게 그놈의 가상인간. 네, 지금 아무도 안 쓰는, 네, 한때 유행어만 썼던, 혹은 뭐 메타버스까지 뭐 진입을 해가지고 연계시키겠다는 뭐 상상까지 다 가능은 한데, 여전히 여기도 돈이 되는 시장으로 열리진 않았습니다. 재밌는 건 돈이 되는 시장으로 계속 프로덕트 마켓 핏을 시장에 맞춰가지고 오다 보니 두 곳이 한 군데서 만났어요. 어딜까요? 네, 웹툰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웹툰 시장에서 툰스퀘어는 제가 양쪽 다도 제가 직접 멘토링하고 한 군데는 또 더 깊게 가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사업 아이템 전략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회 오픈된 것까지는 말씀드릴게요. 기사가 나와서 오픈된 것까지는. 네, 툰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엔파트너스, 네이버 웹툰 쪽과 같이 협업을 좀 많이 하는 곳이죠. 그것과 함께 웹툰의 배경 이미지들을 자동 생성하는 거를, 네, 텍스트 넣었을 때 자동 생성하는 거를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거로 네,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뭐 그 다음 단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웹툰으로 갔어요. 말 되죠? 네, 텍스트를 배경으로 전환시키는데 웹툰의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웹툰을 만드는 시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배경만이라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조금만 고쳐도 네,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말이 되죠. 얘는 돈이 됩니다. 작가든 혹은 네, 웹툰 제작사든 혹은 퍼블리셔 해주는 곳들이든 돈을 쓸 여지가 있어요. 라이언로켓은 네, 특정 작가라든가 특정 화풍에 맞춰가지고 네, 그 학습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입력한 대로 만들어서 웹툰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기사 검색해 보시면 12월 달에 첫 작품이 나올 겁니다. 즉 전혀 시작점이 다른 곳이었지만 양쪽 다 전혀 다른 시장으로 왔어요. 즉 돈이 되는 시장으로. 시장에 맞춰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쫓아가는, 그리고 어저께 1차 수업에서 연계를 하면은 시장에 맞춰서 시장에 따라가는 구조로 해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객이 직접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아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즉 내가 의도한, 즉 여러분들이 사업가든 창업가든 담당자시든 간에 내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제품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고객들이 이렇게 써서 새로운 시장 혹은 새로운 쓰임새가 나왔기 때문에 물건이 팔리는 구조입니다. 요즘 생각보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이시 유명하죠? 마켓 컬리입니다. 정확하게 컬리죠. 저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당근마켓이 바로 며칠 전에 당근으로 브랜딩을 다시 한 이유와 마켓 컬리가 똑같아요. 컬리로 바꾼 이유. 즉, 그 자체 떼는 순간 컬리, 당근을 활용해서 나머지 사업 아이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켓 컬리가 그래서 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컬리로 바꾼 다음에 뷰티 컬리가 나왔습니다. 즉, 이게 왜 고객 여러 중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마켓 컬리의 고객을 보시면요. 네. 전문직에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있고, 혹은 그 정도 돈은 못 벌지만
정말 쿨한 이미지에 돈 좀 있는 강남의 아줌마들이 살 만한 제품들을 살 수 있는 그걸 삶을 동경하는 분들이 네,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끔 해준 게 마켓컬리예요. 이해되시죠? 즉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브랜드도 보라색을 썼을 거고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브랜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고객들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관심 있었을까요? 자반원 물고기 고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그 정도 수입과 그 정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외모를 꾸미는데 관심 많겠죠. 즉 뷰티컬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마켓컬리와 아이덴티티를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고객군을 같이 가져가고 아이덴티티 같이 가져가고 대신 시장을 넓혔어요. 싼 화장품 팔지 않습니다. 여기는 물론 아주 싼 아이템 있긴 하지만 메인은 마켓컬리와 동일해요. 그런 지향점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쓸만한 제품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런칭을 했을 때 모델도 제니를 썼던 거고 그 당시 가장 핫한, 그리고 이벤트를 제일 먼저 걸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준 명품급인, 소위 여기 좀 나이 좀 있으신, 그래도 돈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있으신 분들은, 남자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뭐 와이프분이든 뭐 여자친구분이든 꼭 해외 나갔다 올 때 사오라는 화장품들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 에스티리도의 갈색병이 있습니다. 네, 나이트 리페어 세럼인가 그래요. 걔가 첫 번째로 온라인에 팔기 시작한 게 뷰티컬리였어요. 네, 절대 오프라인 이외에 자사몰이 안 팔았던 제품입니다. 그 이미지를 가져가기 가장 좋았던 제품인 거죠. 즉 고객이 있는 상태에 그들이 원하는 혹은 그들이 달라고 하는, 필요하다고 하다는 거를 한 게 네, 고객이 직접 찾아두는 프로덕트 마켓 핏이에요. 그래서 뷰티컬리가 탄생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 와이즐리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지난번 즉 어저께 수업 때 와이즈가 대생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면도기 시장 아무리 많이 팔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친구도 자꾸 이 친구도 같이 늙어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시장이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매출이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와이즐리를 안 썼어요. 네, 와이즐리 제품에 대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 썼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생 수십 개의 면도기를 써봤기 때문에 내 피부와 내 수염에 어떤 면도기가 잘 맞는지 알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와이즐리는 선택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즉 시장을 더 넓히기가 어렵습니다. 고객 확장 면에서는. 컬리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면도기를 쓰는 지금 현재 고객들이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뭘까가 시작점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뷰티 제품을 비롯해서 그 20대, 30대 남자들이 필요로 하고 이왕이면은 꾸준히 쓰는 일상 제품. 왜? 그래야 구독경제 모델로서, 뭐 편히 저도 뭐 구독경제 편을 좋아하진 않지만 구독경제 형태로서 적은 배송비로 여러 개의 제품 담아서 원가 낮춰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절로 라인업을 늘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고객이 있고 고객이 원래 잡아놓은 고객들이 필요한 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고객이 많아야지만 가능하냐? 그러실까봐 다음 걸 준비했습니다. 오른쪽 걸 얘기할게요. 머넥트라는 곳이고요. 네, 아마 상장 준비까지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굉장히 큰 스타트업입니다. 규모가 이렇게 커요. 핵심 제품은요, 네, VR, AR, XR의 기술을 활용해서 공장, 즉 대부분 공장에서 쓰세요. 거기서 네, 어떤 장비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해당 기계 이미지를 띄우고 어떻게 수리하는지, 뭐가 고장난지 같은 게 동시에 뜨는 거예요. 네, SF 영화에서 상상하셔서 보셨던 그거 맞습니다. 그거를 해내는 곳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몇 번 뵀었는데, 여전히 대표님의 비전은 메타버스 세상을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뭔가 거리감이 있죠? 메타버스하고 되게 B2C스럽잖아요. 예. 물론 지금은 개념까지 정돈해가지고 더 정교화되셨지만, 어쨌든 지금하고 공장에서 하는 거랑 결이 좀 다르단 말이죠. 처음에 모든 기술을 갖고 당연히 B2C 쪽으로 진출하시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뵀을 때. 근데 회사는 망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B2C로 뚫는데 원가 대비해서 안 나와요, 메타버스는. 제가 메타버스 당분간 부정적으로 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가 비율이 너무 높아져요, 개발 비용이. 예. 특히 현실과 비슷하게 하려면 더더군다나 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위 수주 사업을 받기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네, 공장에서 큰 돈을 들여서라도 그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갖고 와서
쓸만한 네, 고객의 의지와 지갑을 여는 키 바잉 팩터가 있었던 게 바로 B2B 시장이었어요. 특히 이런 공장 중에서도 네, 뭐 화학 공장서부터 요즘은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공장에 없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우리나라가 그쵸, 그 노동자 수 대비해서 로봇이 공장에서 가장 많이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제일 선진화돼 있어요. 네. 그 상황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기계들을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 많은 뭐 로봇까지도 관리해야 하다 보니 이런 장비가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가서 사람들을 그 몇천만에서 몇억 단위씩 주면서 쓸 바에는 차라리 이 기술을 갖고 네, 급하게 바꿀 수 있는 쉬운 것들은 다 자동으로 초보 개발자도 기술자도 가서 고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유리해지는 거죠. 시장 거기서 터졌어요. 네. 그러면서 그 고객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우리 공장에서 괜찮은데 이거 어떤 공장, 어떤 설비에서도 쓸만할 것 같은데? 이 대표님은 계속 그거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장까지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준비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매출이 대부분 B2B입니다. 기업용이에요. 메타버스가 아니라. 약간 투머치 인포메이션이긴 하지만 재밌는 거는 원가서부터 맞추는 것도 더 쉬워졌어요. 이유는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기계가 되게 지금 저 주황색과 막 되게 촌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저거 되게 예쁘고 멋있게 못 만들어 저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현실과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저 상황에서? 네. 너무 잘 만들잖아요. 그래픽을. 그 복잡한 공장 상황에서 안 찾아져요. 이해되시나요? 똑같은 사진으로 보이면은 숨은 그림 착처럼 돼버린다고요. 그럼 오히려 그림을 대충 그려버린다. 대신 대충 그리되 정확한 위치에 찍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은 이 한 케이스만 갖고서 완전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지만 좀 과장하자면 원가는 더 떨어지는 구조로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더 멋진 그래픽을 구현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효용성은 더 높아지고. 이해되시죠? 고객이 찾아준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들 의외로 지금 팔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제품들이 네, 고객들이 내가 의도한 거 달리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시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하세요. 보통 내가 의도한 대로 팔리는지를 보신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의외로 지금 당장 저라면은 잘 안 팔린다고 하면은 다른 거 다 하시기 전에 판매 데이터 쭉 뽑으신 다음에 거기에 지금 어떤 고객들이 있는지 왜 이걸 쓰는지에 다시 한번 점검할 것 같아요. 즉 내가 의도한 사용 목적과 다르게 네, 이 제품과 쓰임새를 만들어주고 시장 거기서 열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예시 들고서 거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좌측 하단 제품입니다. 소위 대체육만 해도 여러분들 되게 지긋지긋하시죠?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와요. 네. 대체육도 원가 못 맞춰가지고 계속 지금 대중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대체육 제품 중에 팔리는 게 있어요. 지향점은 유사했지만. 뭘까요? 네. 실패하거나 아직까지 개발 단계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곳들은요. 극단적으로 대체육을 되게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고기랑 비슷하게 만드느냐를 고민하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예를 들면은 빨간색 소고기다. 얼마나 빨간색 생소고기와 비슷하게 만들지가 핵심 포인트였다고요. 맛이나 질감이나 다. 색깔까지 못 맞춘다 쳐도. 근데 이 생각 해보셨나요? 여러분 고기를 안 익힌 상태에서 먹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바꿔 말하면요. 조리나 요리하지 않고 먹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고요. 육사시미를 비롯해가지고 네, 육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그게 대세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무언가를 넣어서 만들어 먹습니다. 만든다는 걸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요. 요즘 뜨는 대체육서부터 비건까지 포함해서 제품들 대부분은 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해당 재료 갖고 만들었던 음식을 갖고 파는 곳들은 좀 팔리기 시작합니다. 즉 닭을 할 때 닭고기를 대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닭으로 만든 음식을 만드는데 얘를 고기를 안 쓰고 대체육으로 넣는 거예요. 그럼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쉬워지죠. 이유는 프라이드 치킨만 생각을 해보셔도요. 튀김은 다 맛있습니다. 네.
생닭이라든가 생소고기를 대체육으로 만든다고 치면은 조리 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변수가 생기지만 얘는 완성형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양념도 칠 수 있고요. 뭐 화학 제품도,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쉬운 화학 제품도 넣을 수 있고요. 끝에 맛을 보존시켜 놓을 수가 있다고요. 난이도가 더 낮아집니다. 고객 만족도도 더 높아집니다. 원가는 더 낮아집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하게 되면 시장이 떠져요. 이 부분은 네, 고객한테 다가갔을 때마다 나왔던 게 그거예요. 나는 뭐 비슷하지 않은데? 근데 생고기를 구워줄 때 이슈였던 거지. 근데 우리 고기 그렇게 안 먹잖아. 나는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나는 익힌 불고기를 먹어. 거기서 착안해서 받아들여지는 곳들이 다 그 형태를 바꿔서 걔네들은 제품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가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마트의 한 섹션 보시면은 네, 아예 비건 형태다, 비건 풍 정도까지만 해서 고기가 실제 안 들어가죠. 고기가 들어간 제품들을 팝니다. 대신에 거의 반조리, 완조리 제품들이죠. 그냥 대표만 먹을 수 있거나 조금만 추가 먹을 수 있는 제품들로는 팔립니다. 즉 고객이 그것도 다 찾아준 거예요. 엔지니어 혹은 개발자의 머릿속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대체육하면 난 고기를 만들어야지, 생고기를 만들어야지 했던 거로 시작하시던 분들이니까. 네. 마무리를 지면요. 네, 앞서 저희는 트렌드, 시장, 고객이 찾아주는 프로덕트 마켓 핏에 대해서 예시로 좀 알아봤습니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제 조건은요. 시장과 고객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욕구와 기대는 탐구하셔서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빠지면 아무리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아요. 해당 시장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존재했었던 이유에 대한, 즉 사람들이 원하는 지갑을 연 요소가 있거든요. 얘는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제 오늘 예시 들면서 몇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깊게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아가는 방식은 네, 아까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거 말고 약간 스킬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기업 스스로 직접 가설과 검증을 반복하는 겁니다. 스타트업으로 하게 되면 린 스타트업 방식이라고 하죠. 치고 빠지고 하면서 계속 찾아주셔야 돼요. 네, 아까 트렌드, 시장, 고객 이 큰 틀 안에서 계속 넣어보시라고요. 이게 먹히는지. 두 번째입니다. 타사와 기술 협업 혹은 우리의 빈곤 채워줄 곳과 협업을 하셔야 돼요. 대기업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자체 내에 끝낼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대기업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가 M&A를 하는 이유고요.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은 더 그렇죠. 모든 게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근데 이 부분이 영역이 비어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제조는 하는데 유통이 없어. 그럼 이제 이걸 해낼 수 있는 곳과 같이 협업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뺏긴다는 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그 시장은 끝내 안 열릴 거예요. 어찌 보면 같이 시장 키운 시장에서의 포션이 줄더라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을 완전 전환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 접근 안 하시고 계속 그 시장이 터지기만 기다리시다가 사업이 망하시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고객이 직접 찾아주는 시장성과 상업성을 탐색하시는 거. 아까 앞서서 마지막 케이스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다 어디서 돈이 될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왜? 그 고객들이 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최소한 1차, 2차라도 제품 나가신, 극단적으로 와디즈 정도 나가셔서 2번 정도 돌려보신 스타트업도요. 데이터 보시면 꽤 많은 곳들이 돈이 되는 다른 타겟 고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랑. 근데 생각보다 안 보세요. 왜? 내가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저께 오늘 동안 결론적으로는 네. 이 책, 네.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팔리지 않는 이유. 네. 보통 책 제목에 부정적인 이유를 쓰면 흥행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하지만 팔리는 이유로서 네. 어떻게 하면 팔릴 수 있을까를 책에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책에서 많이 빠졌던 내용들 중심으로 프로덕트 마켓핏에 대한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훑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네, 어제 오늘에서 보통 한 하루 종일 강연해서 모자란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네, 9월 그 경영벙커 9월 MBA 쪽 오신 분들의 시간을 전략해드리기 위해서 네, 한 50분 정도씩 해서 최대한 줄여가지고 좀 진행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건너뛴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어찌 보면은 네, 한 포인트라도 내가 지금까지 생각과 달랐다 부분 한 개라도 있으시면은 저는 그걸 만족합니다. 그 생각만 좀 바꾸시고 네, 여러분 사업이 네, 혹은 여러분 일이 다 성공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모두 네, 부자가 되시는 네, 그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